오늘 우리 K증시는 미국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서 어차피 뭐 나침반 없는 항해, 소리 없는 아우성, 실 빠진 재봉틀급으로 뭔가 방황을 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했지만 현실은 정말로 더 변동성의 향연이었고요. 오늘 그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에서는 HLB가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놈의 선물 같은 유상증자 그거 준비하느라고 미리부터 이제 잔치상 차려놓고 그동안 울린 개미들 또 한 번 고스톱판에 앉혀가지고 털어먹으려는 건지 뭔지 하여간 기관하고 외국인이 하루하루 개인들과 반대 포지션에서 막 드리블을 현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FDA 승인 실패 후에 이틀 연속 하한가 맞은 그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이제 또 막 들어 올려 버리면은 여기 또 이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또 복수심에 불타는 기존 주주들이 왕창 또 덤벼들었다가 다시 한번 또 털리고 그렇게 완전히 피바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 플레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어제 잠깐 지옥 갔다가 오후에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발언에 화답하면서 다시 천국으로 승천했던 에코프로와 금양을 오늘 다시 저승 문턱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오늘 국내 한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중 제일 돈 잘 버는 에코프로 BM을 후드려 팼기 때문인데요. 우선 투자 의견을 기존 이제 홀드에서 이번에 매도로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이번에 15만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결국 외국계의 에코프로 BM 목표가랑 투자 의견을 뭐 거의 팔로우업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도 매출 반토막 그래서 이제 8,600억으로 제시하면서 영업 손실도 2분기 65억 원 이렇게 해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하도 고성장주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비싸도 봐줬는데 최근에 실제로 보니까 고성장이 고장났다. 그래서 고성장주에서 성자 빼고 고장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제외하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유럽과 북미 지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양극재 수요 회복 시점이 이제 또 하반기로 밀려났다고. 그런데 에코프로 BM 주 고객사인 삼성 SDI랑 SKO는 전기차 수요가 더욱 부진한 유럽 시장의 OEM 업체들한테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에코프로 BM은 이런 밸류체인 맨 끝에서 고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양극재 판가는 1분기에 비해서도 20% 추가 하락할 거고 결국 에코프로 BM은 적자를 찍을 것이라는 이 전망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향후 전망은 또 어떠냐? 바로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내년부터로 예상한다. 이거 우리 내일 뉴스에서 5월 내내 얘기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제 거 보시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께서 리포트 쓰셨나요? 뭐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중국만 빼고는 미국, 유럽 다 전기차 성장 부진하다고 계속 얘기했고 그다음 리튬 가격도 최근에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광산 비즈니스 하는 업계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금리도 높아서 죽겠는데 투자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재정 상황 안 좋아지니까 근로자들 그냥 놀리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중국의 리튬 재련 업체들도 최근 재정 악화로 공장을 제대로 안 돌리고 이래가지고 리튬 가격이 어떤 일시적 공급 약화로 올라간 거지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그거야. 저혈압인 우리 엄마가 갑자기 혈압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와 정말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게 실은 내 성적표를 보고 그런 거다. 그럼 이걸 보고 기뻐하는 아들도 이제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죠. 작년 그 11월 달에 그 배터리 신도분들이 여의도에서 막 그 집회하다가 당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인기 투표와 저울 이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저울이 고장난 사람들이 인기 투표로 주가를 예측한다 뭐 이런 소리인데 하여간 그래서 에코프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42만 원을 콜했던 그 애널리스트가 당시 하필 또 그 시위 현장 앞에 지나가다가 누가 저놈이다 이래가지고 그 신도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단체로 그 사람한테 길 막고 욕하고 매국노다 너 돈 얼마 받아먹고 그 짓거리 하냐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애널리스트는 모른 척하고 갈 길 가려는데 뒤에서 가방을 낚고채가지고 못 가게 하고 얼굴 막 사진 찍고 참 이게 작년 11월 초인데 당시 이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지금 5대1 액면 분할로 나눈 가격이 84,000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리포트 내고 나서
공매도 금지까지 됐는데도 에코프로 쭉 흘러내리다가 결국 어제 9만 원 깨질 뻔했고 그다음 오늘 마감가 94,700원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보고서 나왔을 때 에코프로 당시 주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맞았나요? 그럼 누가 매국노냐고. 나라의 부를 지켜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여간 그렇다고 뭐 영상에 나온 그분들이 막 거칠고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동네에서 보던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우리 이모, 삼촌, 고모부 같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분들을 저렇게 화나게 만들고 매국노니 뭐 여의도 카르텔이니 그런 피해의식에 찌들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요. 이럴 때 보면 딱 아는 거야. 바로 이득 본 놈이 범인이다. 자, 그 와중에 오늘의 런망주, 그러니까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런던 고라니 유망주 실리콘2가 오늘 7% 급등했고, 그 다음에 양자기술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시황에 관계없이 확실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말씀드린 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오늘도 빛을 발했다. 오빠! 됐어! 뭐가 됐어? 우리 아파트 청약! 진짜네? 당첨됐어! 우리 이제 드디어 옥탑방 벗어나는 거야, 옥탑방! 우리 이사업체부터 알아봐야겠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다규. 뭔데 걱정하지 말래? 포장이사, 이사 청소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해. 정말?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다가 문제 생길 시에 아정당 본사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도 해준다고. 와 진짜 우리는 아정당과 짜장면만 있으면 되겠네? 아 그래. 얼른 지금 전화해봐.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고. 오빠 우리 이사 가는 김에 어. 인터넷하고 정수기까지 또 새 걸로 바꿔볼까? 그래.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나잖아. 본사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최대 77만 원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 땡기자고. 그리고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 원까지 기기값 할인까지 가능하니까 같이 상담 받자. 이 영상 보시고 21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최신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미국은 오늘까지 이제 달콤한 연휴를 즐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현충일인데 이제 이 연휴를 미국 핵락철의 어떤 절정 시기로,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줄라이 4스,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때를 이제 본격 여름 휴가철 개막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앞으로 미국 경제랑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지금 뉴욕 증시는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니까 당연히 어떤 부의 효과 차원에서 또 소비 심리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실물 경제는 여름 들어가면서 더 좋아질 거고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연준 금리 인하는 또 그만큼 미뤄지는 거고, 반면에 당장 이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서 손 털고 수익 챙기자. 이런 대탈출국이 일어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꺾인다. 그거는 또 바이든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보지. 왜? 주가 지수에 또 자기 지지율이 같이 걸려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증시 영향 분석을 보면은 일단 지난 5월 23일이 올해 2024년 증시 100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이 100일 동안 S&P 지수 상승률이 10.4%. 근데 증시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첫 100거래일 S&P 500 지수가 10% 이상 오른 경우 그해 남은 기간 평균 상승률은 7.1%로 나타났고, 또 이렇게 연초부터 100거래일에 10% 넘게 오른 경우 나머지 기간도 쭉 상승률을 유지할 확률이 무려 76%. 그리고 그냥 첫 100거래일에 플러스만 기록했을 때 나머지 기간 역시 또 플러스로 유지될 확률은 무려 93%에 육박했대요. 근데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증시 통계를 보면은 희한하게 미국 대통령 선거해 첫 100거래일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0.9%였대. 이거는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근데 미국 증시 역사상 한 100년치 통계를 봤을 때 올해 이제 시작부터 100거래일 상승률 10.4%, 이게 지난 1928년, 그러니까 대공황 오기 바로 직전 그 정말 호황기 때 당시 12.5% 이 상승률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걸로 기록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에 6, 7, 8월은 또 연말 다음으로 강한 3개월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평균 상승률 3.2%의 상승 확률이 65%를 찍었다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첫 100거래일에는 약간 경계감 때문에 증시가 부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워싱턴에서 선거 흥행 모드에 돌입을 하면은 요 약발로 증시가 여름에 한번 큰 썸머 랠리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썸머 랠리 끝나고 찬바람 불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11월 미국 대선인데 이제 올해는 11월 5일에 잡혀 있죠. 보통 이제 11월 초에 이거 이제 정하게 돼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연초 100거래일조차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으니 과연 여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언제 주는 거예요? 여름 지나고 추석 때 주나? 근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미국 5월 PCE 물가 이 발표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이게 떨어지면 바로 낙상인데 그렇다고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이제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외줄타기를 하는 동안은 정말 사람들이 막 온통 막 나를 주인공처럼 막 환호해주고 나 스스로도 막 도파민이 솟구치고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가 그 외줄에서 뚝 떨어지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버코어 리서치에서는 이번 주 PC 물가를 연준도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 내 비둘기파들은 이번 PC가 예상보다 낮으면 이제 다음 타자는 고용 둔화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이제 반대편의 매파는 고용 둔화는 이제 AI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현재 미국 증시만 봐서는 절대 경기 둔화에 그림자 코빼기조차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금리 동결을 더 주장할 거다. 자, 그래서 결국 또 제가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말씀드린 게 AI 생태계가 막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오면 결국은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 감원 실업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럼 고용 지표가 둔화될 텐데 이게 연준이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서 금리를 내려주자니 엔비디아가 또 미국 증시 완전히 하드캐리하면서 지난 금요일처럼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그 자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또 하겠냐 이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연준 뭐 100년 역사상 증시가 사상 최고치일 때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하면서 금리 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바이든은 뭐 자기 지지율 관리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그냥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데 현 정부에서 뭐 풀 수 있는 지원금이 보조금인지 하여튼 무조건 이렇게 돈 풀면서 그 유동성 뽕 맞은 사람들을 그대로 11월 5일 대선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유지시키면 되는 거. 근데 그 증거가 바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죠. 연준 현재 금리가 5.5%. 이게 27년 만에 최고치인데 아니 달러 가치는 절대로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UBS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에 몰리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달러가 계속 약세에다가 연준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이런 엇박자 속에서 자금을 잠깐 파킹할 안전자산 용도로 금을 찾는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런 신흥국들은 현재 금리는 높은데 환율은 또 낮게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때 금 보유량을 늘려서 재정 관리도 하고 화폐 가치 관리도 하자는 쪽으로 또 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4년 금 가격 전망치를 UBS는 기존 온스당 2,500달러에서 이번에 2,600달러로 올리고 다음 내년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금 가격 전망치는 2,700달러로 역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2,345달러네요.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미 반도체. 사실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새 출발해가지고 잘 이제 알콩달콩 이제 그렇게 추억 쌓기 하고 있는데 예전에 나를 버렸던 삼성전자가 요즘 자꾸 오밤중에 카톡으로 자니? 아니면 문자로 어디야? 요딴 거 보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매우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는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CT에서 한미 반도체가 최근 HBM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에 맞는 그런 고효율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걸 이제 뭉쳐가지고 쌓는 본딩 장비가 핵심 기술인데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쪽의 탑티어다. 그래서 여기다 또 중국도 HBM 생산을 위해서 최근에 본딩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까 CT는 오늘 처음으로 한미 반도체를 커버리지하면서 목표가를 첫 제시한 게 18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와, 오늘만 여기 한미 반도체 7% 올라가지고 16만 3천 원이던데 목표가 18만 원이면은 사실 뭐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다음 노무라증권이 솔브레인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이미 회복 경로를 그리고 있는 데다가 낸드 시장의 회복 속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3나노 성과가 솔브레인의 실적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거기다가 솔브레인의 고선택성 질화물, 요게 이제 HSN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식가액은 3D 낸드의 멀티 질화물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저 같은 문과충은 도저히 같은 한국말인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고급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낸드의 적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택적 식가격의 사용량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웨이퍼당 더 많은 식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메모리 시장 회복의 주요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솔브레인 목표가 4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UBS는 삼성 전기에 대해서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사들은 AI 그 인공지능 고사양 PC에서 더 많은 가시성을 확보하게 됐다. 거기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시리즈 칩 패키징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삼성전기의 뷰티라고 감안을 해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9만 5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딱 중간인 수요일이자 이제 내일 포함 5월장 거래일도 딱 3거래일이 남게 됩니다. 내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식전 대바람부터 열게 됩니다. 요새 이 의사 파업 관련해서 이슈가 막 그 언론에 타고 뉴스플로우에 도배가 되는 그런 날은 증시에서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이쪽이랑 반대편에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 이렇게 양쪽이 이제 양팔 저울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내일 제1차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포럼 개최. 이거는 뭐 증시에서 당연히 사이버 보안 쪽이죠. 그 다음 내일 3월 인구 동향하고 4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발표 있는데 또 뻔하게 저출생 고령화 이쪽인데 오늘 한 발 앞서서 이게 약발을 받았어요 미리. 그 다음 이제 산업부가 미래차 현장 방문 행사를 내일 예정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뭐 미래차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 내 재생 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이 발표도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 폐배터리 아닌 새배터리도 안 팔리는데 참 폐배터리는 그렇다고 이거 뭐 막 버릴 수도 없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이상 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이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식품 물가 관련주들. 그러면 또 역시 라면인가요? 다음 내일 이제 수요일에 미국 머크사가 한국의 공장 준공식을 여는데 여기 이제 국내 언론하고 막 관계자들 총출동할 예정이고 보도자료 제목이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백신 원부자재 그 관련주들이 또 있죠. 그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서울 국제 화장품 미용산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도 의료기기와 뷰티의 어떤 그 중간에 있는 첨단 미용 기술 기기들이 이제 핵심이겠죠. 요즘은 뭐 레이저 정도는 그냥 가정용 의료기기에서 막 쏘잖아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 상장일이고 다음 내일 카카오 게임즈가 에버소울을 일본에 출시합니다. 그 다음 넷마블은 신작 게임 레이븐 2를 출시하는 날입니다. 다음 내일 밤 미국에서는 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하여간 이 베이지북이 나왔다 그럼 바로 2주 뒤에 FMC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밤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슐레 패커드. 여기 이제 전통 PC 기업인데 최근 AI 덕분에 고사양 PC 교체 바람의 어떤 덕을 보고 있죠. 그리고 직접 이 슐레 패커드도 AI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자 사이버 보안 사업부도 당연히 갖추고 있는 세일즈포스.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